안녕하십니까. 커말 2급 필기 강사 공석입니다. 자, 컴퓨터 일반 지금 살펴보고 있죠. 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일반에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는 내용이 윈도우즈 7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7에서 이번 시간에는 디스크 정리라든지 탐색기 그리고 파일하고 폴더를 다루는 방법, 자,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디스크 정리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디스크를 정리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드디스크에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 조각 모음은 흩어져 있는 자료를 연속되게 정리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디스크 정리하고 디스크 조각 모음 하고요.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으로 이제 시험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디스크 정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의 용량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디스크 조각 모음은 위치를 그냥 옮겨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용량의 개념이 아니고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컴퓨터가 속도가 느리다. 그럼 어떤 작업을 해야겠습니까?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의 하드웨어 용량이 좀 부족하다. 그때는 디스크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정리는 삭제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디스크 조각 모음은 자료를 이동을 시켜서 연속되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디스크 검사는 말 그대로 이제 검사하는 겁니다. 오류를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검사하는 거고요. 자, 백업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파일들이 혹시나 훼손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하는 것을 백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탐색기는 파일과 폴더를 관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색기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파일과 폴더에 대한 다루는 방법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폴더 옵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폴더 옵션은요, 자, 이런 탐색기라든지 파일 폴더를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도록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디스크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능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이해하기 쉬워요. 자, 모든 프로그램에 가시면은, 자, 보조 프로그램 있죠. 자, 보조 프로그램에 가시면은 시스템 도구라고 있습니다. 자, 시스템 도구에 보시면은 디스크 정리도 있고 디스크 조각 모음도 있습니다. 자, 디스크 정리를 클릭을 하시면요, 자, 어떤 드라이브를 이제 정리를 할 거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D 드라이브를 하겠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디스크 공간을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작업이 쭉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는 이제 정리할 파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만일 정리할, 이제 삭제할 파일이 있다, 그 대상이 있다라면은 여기서 삭제를 선택을 해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그만큼 용량이 증가가 됩니다. 자, 디스크 정리를 접근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들어가서 뭐 D 드라이브를 하겠다면은 D 드라이브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 여기서 속성 들어가고요. 자, 그럼 D 드라이브에 대한 속성 창이 나옵니다. 자, 속성 창에 보시면 일반 탭에 보시면은 디스크 정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해서도 디스크 정리 기능을 수행을 할 수도 있고요. 자, 탐색기에 가서, 자, 여기서 시작 버튼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탐색기 열기 있습니다. 탐색기에 가서 해당 드라이브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클릭, 속성에 가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디스크 정리는 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없는 파일을 삭제하는 기능이에요. 삭제. 자, 삭제를 하면 당연히 여유 공간이 확보가 되겠죠. 자, 디스크 정리의 대상. 그럼 어떤 파일들을 삭제를 할 거냐? 자, 첫 번째 이제 임시 인터넷 파일.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은 꼭 필요하진 않지만은 다운로드 되어서 이제 임시 파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파일들, 오프라인 웹페이지 이런 것들도 서핑을 하다 보면 만들어지는 파일들이고요.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자, 다운로드해서 설치가 끝나면은 사실 그 파일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된 프로그램 파일, 뭐 휴지통에 있는 파일, 뭐 임시 파일 이런 것들은 이제 정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크 조각 모음, 자, 조금 전과 동일합니다. 같은 경로로 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뭐 D 드라이브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속성에 들어가면요, 자, 도구 있습니다. 자, 도구에 보시면은 조금 뒤 말씀드릴 이제 검사,
디스크 검사 버튼도 있고요. 디스크 조각 모음, 자 그리고 이제 백업, 자 이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스크 조각 모음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뭐 예약해서 이제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할 수도 있고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D 드라이브,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그 디스크를 조각 모음을 해야 되는지 여부도 이 분석 버튼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디스크 조각 모음이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에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잖아요. 자,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어요. 그럼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둥글게 디스크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일정 부분에 설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설치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설치를 하고요. 또 다른 뭐 프로그램을 또 설치를 했다. 게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설치하고 또 뭐 하나 프로그램 설치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하다가 이 가운데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워지겠죠. 이 공간이. 맞습니까? 자,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는데, 자, 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여기다 설치하려고 보니까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설치하고 여기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분산화 되죠. 분산화. 자, 이렇게 분산화 되는 것을 단편화,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프로그램 설치하면 쭉 연결되어서 설치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여기 조금 설치되고 여기 조금 설치되고 여기 조금 설치되고 이런 식으로 단편화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단편화가 발생을 하면요, 다 같은 프로그램인데 파일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일 읽어드리고 이것도 읽어드려야 되고요, 또 이거 읽어드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서 읽어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단편화를 제거하는 것이 디스크 조각 모음이 되는 겁니다. 자, 정의를 보시면은 단편화로 인해 여기저기 분산되어 저장된 파일들을 연속된 공간으로 최적화시켜 디스크의 접근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4개의 파일 조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연속되게. 그럼 읽어드리기가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디스크 정리는 공간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디스크 조각 모음은 용량하고 관계없습니다. 공간하고 상관없고요. 속도입니다. 자,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만 아셔도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디스크 검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스크 검사는 보조 프로그램 가서 시스템 도구에 없습니다. 자, 디스크 검사도 그렇고 백업도 그렇습니다. 없어요. 자, 이것은 조금 전 보여드렸듯이 이제 로컬 디스크, 뭐 D 드라이브가 되었던 C 드라이브가 되었던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속성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속성 창을 띄워서 자, 디스크 검사, 백업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디스크 검사는 하드 디스크 등 논리적 혹은 물리적으로 손상이 있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손상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요. 복구 가능한 에러가 있으면 이를 복구해 줍니다. 그러니까 검사도 하고 복구도 해주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논리적인 오류라는 것은 조금 전 보여드렸다시피 파일들이 여기 막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리적 손상이라는 것은 하드디스크 자체 물리적으로 손상이 발생을 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별하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손상이 있는지 검사를 한다는 거, 그리고 복구한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백업은 여러분들 개념 이해하듯이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본 데이터의 손실에 대비하여 중요한 데이터를 외부 저장 장치에 하나 더 만들어 두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백업으로 저장된 파일은 항상 복원할 수 있다. 자, 백업만 해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반드시 복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특정 날짜에 백업이 실행되도록 미리 예약할 수 있다. 자, 특징 기억을 하십시오.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답을 바로바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디스크 정리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디스크를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용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속도란 얘기가 나오면 틀렸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하여 디스크의 여유 공간, 용량 같은 뜻이죠. 확보한다. 자, 2번 하드디스크에 사용 가능한 공간을 늘리기 위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량을 늘리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디스크 정리를 하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다른 뭐 방법도 있습니다. 휴지통을 비워도 되죠. 물론 디스크 정리를 하면요, 휴지통도 같이 비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디스크 정리 바로 실행하지 않고 휴지통을 비워도 그만큼 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디스크 조각 모음을 실행하여 단편화를 제거한다. 일단 조각 모음이란 것은 속도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용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디스크 정리를 실행하여 최근에 복원한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제거한다. 자, 일단 삭제라는 개념 들어갔네요. 그죠? 자, 디스크 정리를 맞고요. 디스크 정리를 실행하여 임시 인터넷 파일을 삭제한다. 맞습니다. 3번 윈도우즈 7에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3번이 틀렸다는 것을 바로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을 늘리기 위하여 디스크 조각 모음을 수행한다. 아니죠. 조각 모음은 속도의 개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 디스크 정리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대상 파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쭉 읽어보시면은 여기 이제 폰트 파일이 있는데 폰트 파일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 5번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제 메시지가 나타날 때 디스크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맞죠. 임시 인터넷 파일 맞고요. 불필요한 프로그램 파일 제거 맞고요. 사용하지 않는 그 윈도우즈 기능을 제거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7을 설치를 하잖아요. 설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필요로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요. 자, 그 기능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 없다라는 기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것은요, 제어판에 가서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는 그 이제 항목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거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윈도우즈 기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거한다는 것은 그만큼 디스크의 공간은 확보가 된다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5번의 디스크 검사. 일단 디스크 검사는요, 공간 확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자, 디스크 검사를 수행하여 하드디스크의 불필요한 파티션을 제거한다. 이거 설명 의미가 없습니다. 해당 사항 없고요. 여기서 파티션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이제 한계입니다. 하드디스크가 보통은. 근데 이 물리적으로 한계지만은 우리가 이제 나누죠. C 드라이브, 뭐 D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C 드라이브에는 윈도우즈 7을 설치를 하고요. D 드라이브는 주로 이제 파일들 이제 보관하는 그런 용도로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파티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파티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당 가시면은 식당 공간 전체를 하나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까? 아니죠. 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방으로도 나누고 파티션이라는 것을 쳐서 이렇게 구역을 나누죠. 그거하고 같습니다. 개념이 나누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한 개지만은 논리적으로 여러 개로 나누는 겁니다. 자, 6번 백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시면은 그 보조 프로그램, 자, 보조 프로그램에서 시스템 도구에서 백업 및 복원이다. 자, 여기서 백업을 수행을 한다라고 지금 설명이 나오는데 틀렸습니다. 일단 백업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스템 도구에는 없습니다. 시스템 도구에는 없고요. 그렇지만 시스템 복원은 있습니다. 자, 시스템 복원은 있지만 백업은 없습니다. 자, 디스크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없어요. 자, 그래서 1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탐색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탐색기는 보조 프로그램 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탐색기가 있습니다. 탐색기가 있고요. 이제 단축키, 바로가기 키를 말씀을 드리면은 단축키나 바로가기 키나 같은 뜻입니다.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은 컨트롤 키하고요, 알트 키 사이에 뭐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 로고의 모양이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 키가 있을 텐데 그것을 윈도우 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윈도우 키하고요, 알파벳 E, 자, 키보드에서 E를 같이 눌러주시면은 탐색기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작 버튼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또 탐색기를 열 수도 있죠. 그래서 탐색기를 열게 되면은 파일을 우리가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폴더를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폴더를 새로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만들어서 뭐 폴더도 만들고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또 이동도 시킬 수도 있고요. 복사하고 붙여놓고 뭐 실행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색기를 주로 사용을 해서 파일과 폴더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탐색기는 파일, 폴더, 디스크 드라이브, 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탐색하고, 그리고 파일, 폴더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특징 정리를 쉽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을 보시면은 컴퓨터에 있는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의 계층적 구조를 표시한다. 자, 계층적 구조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자, 커말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자, 커말이라는 폴더를 열게 되면은, 필기, 뭐, 실기, 이렇게 나뉘죠. 자, 또 필기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또 파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계층적인 구조예요. 상하의 관계. 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것들, 그죠? 자, 이게 계층적 구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를 열면 또 아래쪽에 있고 아래쪽에서 또 나뉘게 되고, 자, 그렇게 계층적 구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파일 및 폴더를 복사하고 옮기고 이름을 바꾸고 검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파일 폴더에 관련된 대부분의 작업들을 여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복사하고 이동하고, 자, 뭐 파일이나 폴더 이름도 바꿀 수도 있죠. 자, 바꾸는 방법은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문서 파일을 선택한 후 파일, 인쇄를 선택하면 해당 파일을 사용자가 직접 열지 않고 바로 인쇄할 수 있다. 보통 인쇄라고 했을 때는 문서를 열어서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은 탐색기에서 인쇄할 대상을 선택을 하고요. 파일에 가시면은 인쇄 버튼이 바로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인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나키하고 그리고 숫자 키패드에 별표를 사용하면 선택된 폴더의 모든 하위 폴더를 표시해준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현재 C 드라이브 내에 여러 개의 폴더들이 있습니다. 자, 폴더 안에 또 폴더가 있고 또 폴더가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하위로 갈수록 폴더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일단 그 하위 폴더들을 한 번에 연다는 그런 이제 기능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키보드에서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그 럼나키라고 해서 있습니다. 일단 럼나키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만일 이 폴더를 하나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선택을 하고요. 럼나키에 보시면은 럼나키에서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보시면은 별표가 있을 겁니다. 별표. 자, 그 별표를 한번 눌러 보십시오. 별표를 한번 눌러 보시면은 이 폴더, 현재 이 폴더의 하위 폴더들이 이렇게 다 펼쳐집니다. 자,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위 폴더가 되는 거예요. 다 펼쳐서 이렇게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럼나키를 먼저 누르십시오. 누르면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올 겁니다. 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떼시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를 누르는 거예요. 이게 별표죠. 별표로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윈도우 로고가 보이는 이제 윈도우 키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 키하고 이제 바로 이제 실행을 하려면은 알파벳 E 같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폴더 옵션을 이용하여 파일 및 폴더 보기 형태를 한 방식으로 통일할 수 있다. 자, 이거 뭐 뒤에 상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자,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 이 폴더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현재 이 화면에서 이제 하위 목록들을 바로 보여주죠. 자, 이런 것을 이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도구에 가시면은 폴더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구성에 가서 자, 폴더 및 검색 옵션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제어판에 가서 여기서 또 폴더 옵션이 있습니다. 폴더 옵션에 들어가서 자,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요. 자, 일반이 있고 보기가 있고 검색이 있습니다. 뒤에 상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어떤 것이다는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폴더 찾아보기에 보시면은 자, 같은 창에서 폴더 열기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윈도우 7을 설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선택되는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일 이것을 변경을 했어요. 자, 새 창에서 폴더 열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적용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해당 폴더가 현재 창에서 띄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이 띄워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자, 더블 클릭하게 되면 창이 새롭게 띄워지게 되죠. 자, 그리고 보기 탭에 가시면은 파일하고 폴더를 보는 방식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제 폴더를 이제 다룰 때, 파일을 다룰 때 여러분들의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설정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폴더 옵션에서 파일 및 폴더의 보기 형태를 한 방식으로 통일을 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자, 오른쪽에 그 탐색기의 이제 구성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 위쪽에 보시면은 X표 있고 최대화 있고 뭐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이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창 조절 단추라고 얘기를 하죠. 창 조절 단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주소 표시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선택한 이 파일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검색 상자가 되는 겁니다. 검색 상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검색할 내용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커말의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찾고 싶다. 폴더를 찾고 싶다. 자, 여기서 입력을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메뉴 모음. 자, 메뉴 모음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일, 편집, 보기, 도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메뉴 모음이 되고요. 도구 모음은 아랫부분이 이제 도구 모음이 되고요. 폴더 영역 혹은 탐색 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왼쪽. 자, 이 구분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탐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폴더 영역이 되고 탐색 창이 되는 거고요. 자, 오른쪽 영역은 이제 폴더의 내용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폴더 내용 창이라고 하거나 파일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 보시면은 세부 정보 창이라고 있습니다. 세부 정보 창. 자, 이것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세부 정보 창이란 것은 제가 만약 이 파일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자, 이 파일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한 날짜는 어떻게 되고, 크기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상태 표시줄. 자, 상태 표시줄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개 항목이 선택이 되었다라는 그런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탐색기의 구성, 그 각각의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세부 정보창에 대해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세부 정보창은 선택한 드라이브나 폴더, 파일과 관련된 속성이 표시가 된다. 속성이 표시가 되고요. 탐색창에서 자, 탐색창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탐색창에서 드라이브나 폴더를 선택하면 총 개체 수가 표시가 된다. 자, 실습을 하시면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거 제가 지금 드라이브를 제가 왼쪽에 선택을 하죠. 탐색창에서 선택을 하면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총 그 개체의 수, 자, 항목의 수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파일 영역에서, 자, 파일 영역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파일 영역에서 드라이브를 선택하면, 디스크에 사용된 공간, 그리고 사용 가능한 공간, 전체 크기 등이 표시가 된다. 자, 그리고 폴더를 선택하면 수정한 날짜가 표시가 되고요. 파일은 파일 형식에 따라서 표시되는 속성이 다르다. 자, 여기 이제 파일 영역이죠. 파일 영역에서 드라이브를 제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면요. 세부 정보창에 보시면은 사용된 공간, 그 다음 사용 가능한 공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느려보시면은 더 상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전체 크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공간, 크기, 뭐 사용 가능한 공간 이런 설명 나오면 맞습니다. 자, 그리고 폴더를 선택을 하면요. 폴더를 선택하면 수정한 날짜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일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선택을 하면은 수정 날짜, 뭐 만든 날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같이 뭐 같은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도 있고요. 좀 더 다르게 또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라이브러리 파일에 가시면은 또 보여지는 방법이 좀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은 항목이 좀 다르죠. 그래서 파일은 파일 형식에 따라서 표시되는 속성이 다릅니다. 자,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검색 상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탐색기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이제 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상자가 탐색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 시작 메뉴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검색 상자가 있죠. 자, 이 검색 상자하고 이 검색 상자는요, 조금 사용이 좀 다릅니다. 사용 목적이 좀 다른데요. 일단 그 탐색기에 있는 그 검색 상자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검색할 위치를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C 드라이브에서 찾겠다. 그럼 C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고 검색 그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할 위치를 지정하여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이 되는 거고요. 시작 메뉴에 있는 이제 검색 상자 같은 경우에는 파일 폴더 외에도 뭐 프로그램과 같은 여러 가지 어떤 대상들을 설정을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의 폭이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뭐 다르다는 거 그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검색 결과 중 검색어로 사용된 문자는 노란색으로 표시된다. 자, 검색을 제가 엑셀이라는 것을 검색을 하고 싶습니다. 엑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검색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검색 결과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게 검색어로 입력된 부분이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정한 날짜, 크기 등과 같은 속성을 이용하여 파일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필터 기능이 있다. 검색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이라고만 입력을 하면은 그 폭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 엑셀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파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 파일들을 다 일일이 찾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원하는 파일을. 그래서 여기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 혹시 날짜, 대충의 날짜라도 알게 되면은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날짜가 어제 날짜다. 어제 작업했던 날짜다.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부터 며칠까지다. 자,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또 기간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크기 선택을 해서 크기를 여러분들 또 알고 있다. 그러면은 뭐 128메가 이상이다. 굉장히 크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좀 더 검색 효과가 더 여러분들 원하는 파일을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현재는 이 조건, 이 필터에 맞는 파일이 없기 때문에 검색된 결과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검색 위치에 따라 사용 가능한 검색 필터가 다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금방 제가 C 드라이브를 선택한 상태에서 검색을 했을 때는 수정한 날짜하고 크기가 검색 필터로 나왔습니다. 만일 라이브러리가 무엇인지는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검색을 할 때는요, 만드니, 유형, 수정한 날짜, 크기 등 여러 가지 검색 필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 위치에 따라서 이제 제공되는 검색 필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맞는 설명이고요. 자, 일단 만능 문자를 이용하여 찾을 수가 있다. 만능 문자라는 것은 이제 컴할 해서 이렇게 별표를 붙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별표라든지 뭐 느낌표도 있습니다. 느낌표라든지 이렇게 만능 문자를 입력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일들을 좀 더 쉽게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 설명드릴 때 라이브러리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자, 그 라이브러리가 뭐냐면은 자, 이렇게 이제 폴더에 보시면은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으로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파일을 이렇게 뭐 저장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실제로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일이 저장된 폴더를 연결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파일들이 뭐 서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섞여져 있잖아요. 그죠? 그림 파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뭐 음악 파일, 비디오 파일, 문서 파일 이런 것들이 하드디스크에 사실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 기준에 따라서, 이 카테고리 기준에 따라서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라이브러리가 되는 겁니다. 자, 탐색기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윈도우즈 탐색기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보시면은 답을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3번을 보시면요, 메뉴 모음의 이제 도구, 자, 메뉴 모음의 도구에 가면은 사용자 전환이나 컴퓨터 끄기를 할 수 있다. 자, 메뉴 모음이 이제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에 간다 하더라도 사용자 전환이나 컴퓨터 끄기는 없습니다. 사용자 전환이나 컴퓨터 끄기는 어디 있습니까? 시작에 가시면은 그 전원 버튼에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단추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이 드렸습니다. 자, 2번 탐색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보시면은 럼락키하고 그 다음 이제 숫자 키패드에 이제 별표를 사용하면 선택한 폴더를 축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축소가 아니죠. 모든 하위 폴더를 표시해준다. 그러니까 확대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설명을 잘못했네요. 자, 3번 탐색기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CD-롬 드라이브의 정보 보기 기능. 자, 정보 보기 기능 있고요. 파일 및 폴더 생성 가능하고요. 파일 폴더 정보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엉뚱하게 작업 표시줄에 표시 유무를 설정한다. 이거 탐색기하고는 무관합니다.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 창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설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 탐색기에서 메뉴를 클릭했을 때 메뉴 왼쪽 또는 오른쪽에 표시되는 기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탐색기에서 메뉴에 가시면요. 파일, 편집, 보기, 도구, 도움말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자, 메뉴를 클릭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화살표 모양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모양도 있고요. 그 다음 점점점점점 해서 이렇게 표시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각각을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1번 보기는 맞는 설명입니다. 여러 개의 항목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탐색기를 보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히 볼 거냐, 자세히 볼 거냐, 나란히 볼 거냐, 내용. 아주 큰 아이콘. 자,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를 선택을 한 겁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오른쪽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메뉴를 선택하면 부 메뉴가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오른쪽에 부 메뉴가 이렇게 또 추가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체크는 현재 항목이 선택되었다라는 의미이다. 자, 이 부분 체크 부분 도구 모음 잠금이 선택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점점점 자, 이것은 메뉴의 명칭이 모두 표시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런 뜻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점점점은요, 이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 대화 상자, 새로운 창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대화 상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5번 검색 상자에서 파일이나 폴더 검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나머지는 뭐 다 맞는 얘기인데 2번이 틀렸네요. 보세요. 파일의 특성이 읽기 전용인 파일을 찾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읽기 전용의 설정을 어디서 하는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 속성 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파일에 대한 속성 창이 나오죠. 속성 창에 보시면은 특성이라고 있습니다. 파일의 특성. 그래서 읽기 전용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숨김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김 해버리면 보여지지 않을 거고요. 읽기 전용을 하게 되면은 그 내용을 수정을 못하는 거예요. 내용 수정 못하고 단순히 읽기만 가능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파일의 특성을 여기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속성창에서. 자, 그런데 검색하고는요. 이제 그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파일 속성창에서 읽기 전용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읽기 전용이나 숨김과 같은 파일의 특성을 검색 필터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검색 필터에서 읽기 전용을 찾겠다, 숨긴 파일을 찾겠다 이런 식으로 찾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6번 아래의 그림과 같이 탐색기에서 템프 폴더 속에 있는 폴더의 수, 파일의 수, 전체 용량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C 밑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템프가 있네요. 템프란 폴더가 있습니다. 자, 이 템프 내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템프 폴더 속에 있는 폴더의 수가 몇 개 있는지, 파일의 수는 몇 개 있는지, 전체 용량은 또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이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은 세부 사항을 보시려면은 폴더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속성 들어가게 되면은 일반 탭에 가시면은 이제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폴더 내에 폴더는 몇 개 있는지, 파일은 몇 개 있는지, 뭐 특성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해당 폴더를 선택한 후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 자,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바로 가기 메뉴 나오죠. 거기서 속성 항목을 선택한다. 자, 파일 그리고 폴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탐색기 있죠. 탐색기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먼저 파일이 무엇인지, 폴더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파일은 자료 저장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래 한글 이용해서 1.hwp 파일 만들잖아요. 그죠? 자, 이게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 저장의 기본 단위가 이제 파일이 된다는 뜻이고요. 이 파일은 어디에 저장합니까? 이제 폴더에다가 담아서 저장을 하죠. 그래서 폴더는 파일을 담는 상자를 뜻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자, 선택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요. 선택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파일을 둘러싸도록 마우스로 드래그를 한다. 자, 마우스로 이제 4개를 선택을 하겠다. 그럼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한 번에 선택 가능하죠. 자, 그 다음, 연속적인 위치에 파일을 선택할 때, 자, 선택하려는 첫 파일을 마우스로 클릭한 후, 마지막 파일을 Shift 키를 누르면서 마우스로 클릭을 한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 방법처럼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지 않고요. 이 4개의 파일을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럼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 하게 되면은, 클릭을 했을 때 마지막 파일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파일 선택을 하고요.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마지막 파일을 한번 선택을 해 보십시오. 그럼 연속되게 이렇게 선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비연속적인 위치에 파일을 선택을 할 때, 자, 선택하려는 첫 파일을 마우스로 클릭한 후 각각의 파일을 컨트롤 키를 누르며 마우스로 클릭을 한다. 자,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은 3번, 10번, 11번이에요. 중간에 4번은 선택 안 할 겁니다. 자, 이것은 각각을 선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는, 자, 선택하고요.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두 번째 파일.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계속, 자, 세 번째 파일.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선택을 할 때는 Shift, 비연속적인 파일을 각각을 하나하나 선택을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전체 파일을 그냥 선택을 하겠다. 이 폴더 내에 있는 모든 파일을 선택을 하겠다. 그때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A 눌러 보십시오. 컨트롤 A 누르시면은 전체 파일이 선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우스를 이용해서 마우스 끌기, 자, 드래그, 마우스 끌기를 이용을 해서 이동하거나 복사하는 거, 그러니까 폴더라든지 파일이 있을 때 이동도 할 수 있고 복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그 복사할 때는 컨트롤 C 눌러서 이제 복사를 하고 컨트롤 V 누르게 되면은 붙여넣기가 됩니다. 뭐 그것은 뭐 다음에 또 단축키, 그러니까 바로가기 키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제 복사라든지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마우스를 이용해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이론적인 설명 드리고요. 실습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같은 드라이브에 있을 때하고 다른 드라이브에 있을 때가 다릅니다. 자, C 드라이브하고 자, D 드라이브가 있어요. C 드라이브 내에 있는 파일, 뭐 1번 파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1번 파일을 C 드라이브 내에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이동입니다. 말 그대로. 같은 드라이브 내에서 끌기를 하게 되면 마우스로 왼쪽 버튼 클릭을 해서 쭉 이동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은 이제 이동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근데 다른 드라이브, C에서 D 드라이브로 이렇게 끌기를 하잖아요. 그죠? 끌기를 할 때는 이것은 끌기가 아니고요.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돼요. C 드라이브 내에서 끌기를 했을 때는 이동이 되고요. 다른 드라이브에서는 끌기를 하게 되면 이제 복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끌기를 할 때 같은 드라이브냐 다른 드라이브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복사가 될 수도 있고 이동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같은 드라이브인데 끌기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고 싶다. 그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요. 같은 드라이브 내에서 끌기를 하시면은 복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다른 드라이브에서 이동을 하려면은 끌기 할 때 Shift 누르면 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자, 바탕 화면에 있는 파일을 C 드라이브 그리고 D 드라이브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바탕 화면은 일단 C 드라이브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선택된 파일을 C 드라이브로 해서 끌기를 했을 때 이것은 같은 드라이브로 이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동. 자, 메시지가 나오죠. 이동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이 이렇게 마우스 버튼을 떼시면은
자, 뭐 계속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는 파일이 없어지지만은 C 드라이브 내에 해당 파일이 이렇게 이동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여기서 컨트롤 Z 누르게 되면은 자, 원래대로 이제 되돌리가 됩니다. 자, 되돌려 주시고요. 그래서 그냥 이동을 하게 되면, 그냥 마우스로 끌기 하게 되면 이동이 되고요. 많이 복사하고 싶다. 그럴 때는 끌기 한 상태에서 이동 메시지가 떴죠? 여기서 컨트롤 키 눌러 보십시오. 컨트롤 키 누르면 복사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D 드라이브로 한번 끌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C 드라이브에서 D 드라이브로 끌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끌기를 하게 되면은 복사가 나오죠. 복사. 제가 키보드 키를 누르지 않았는데 복사가 나옵니다. 자, 복사가 되고요. 만일 이동을 하고 싶다라면은 Shift를 눌러 주셔야 돼요. Shift. 자, Shift 누르면은 이동이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쉽게 기억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탕화면 안에서 한번 끌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클릭을 해서 이렇게 끌기를 하게 되면 이동이 되죠.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한번 해보십시오. 복사가 돼요. 그래서 바탕화면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은 같은 드라이브 안에서 끌기 그리고 컨트롤 키 눌렀을 때의 차이점을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드라이브 안에서만 이동과 복사를 정확하게 아시면은 다른 드라이브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컨트롤 키 아니고 이제 시프트 키라는 것만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파일이나 폴더 이름 바꾸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자, 더블 클릭을 하는데 조금 간격을 두고 2번 클릭하면 됩니다. 그죠? 좀 느리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수정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수정하지 않고 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이름 바꾸기 이용해서 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을 하고요. 파일에 가서 자, 이름 바꾸기 있죠. 자, 그리고 자, 파일을 그 바탕화면으로 이동할 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바로가기 키, 그러니까 단축 키를 이용하는 방법. 자, 선택을 하고 컨트롤 X 누르죠. 컨트롤 X.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X 누르면 잘라내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동할 위치를 선택을 한번 해주시고 컨트롤 V 하면은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단축 키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자, 이때 컨트롤 X 누르든지 컨트롤 C 누르든지 컨트롤 C나 컨트롤 X 누를 때 자, 이 파일이 저장이 되어야만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현재 이 복사한 이 정보들을 어디에서 가지고 있냐면은 자, 클립보드라는 곳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클립보드. 자, 복사하거나 이동하거나 캡처하거나 자, 이런 정보들을 기억하는 임시 기억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클립보드예요. 그래서 1번 파일이 있고 2번 파일이 있고 3번 파일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 컨트롤 X, 컨트롤 X, 컨트롤 X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작업한 것만 저장이 됩니다. 다 저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 작업한 것만 이제 저장이 되는데 그 저장되는 위치가 클립보드라는 위치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클립보드의 정의를 아셔야 됩니다.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 스크린. 자, 이것도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는 건데요.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게 되면은 화면 전체가 캡처가 됩니다. 자, 프린트 스크린은 키보드에서 자,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제가 키보드에서 프린트 스크린을 한번 눌렀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 전체 화면이 캡처가 돼요. 근데 눌렀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죠. 아무 변화가 없지만 클립보드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저장된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일단 캡처된 것은 그림 파일이 되기 때문에 그림 파일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보조 프로그램에 가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림판이 있습니다. 자, 그림판을 실행을 하고요. 그림판에서 컨트롤 V 한번 눌러 보십시오. 컨트롤 V 누르시면은 조금 전 바탕 화면에 캡처가 된 결과를 바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V를 통해서 이렇게 화면에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딘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져와서 봤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전체 화면을 캡처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창만, 지금 창을 활성화를 선택을 해서 했어요.
자, 이렇게 활성을 했습니다. 자, 이 창만 캡처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을 같이 눌러 주십시오. 자,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Ctrl V. 자, Ctrl V 하게 되면은 해당 캡처했던 내용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린트 스크린 하게 되면 화면 전체를 캡처를 하고요. Alt 프린트 스크린 누르게 되면은 활성화된 창만. 자, Active A, Alt A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활성화된 창만 캡처가 되는 겁니다. 그 캡처된 정보는 어디에 기억이 된다? 클립보드에 기억이 돼요.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윈도우즈 7의 파일 이름 중간에 사용할 수 있는 기호는, 자, 아래와 같은 이 기호들은 사용을 못합니다. 이름을 정할 때 이 기호들은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원기호, 슬래시, 콜론, 별표, 물음표, 큰 따옴표, 이제 부등호, 자, 이런 것들은 사용을 못해요. 사용 못하고요. 자, 공백은 가능합니다. 공백은 가능해요. 공백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달러 기호 있죠. 자, 이것은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파일과 폴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이 틀렸네요. 자, 이것은 파일 폴더 이름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슬래시는 여기 있고, 자, 역 슬래시가 있는데, 역 슬래시는요, 이제 한글 키보드에서는 이제 원기호가 되고요. 영문 키보드에서는 이제 역 슬래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기호예요. 같은 기호입니다. 자, 나머지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하나의 컴퓨터에서 동일한 폴더의 위치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파일을 여러 개 작성할 수 없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자, A라는 폴더가 있고요. 자, B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자, A라는 폴더에 a.txt라는 파일이 있고요. 자, a.txt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폴더가 다르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은 같은 폴더 내에 똑같은 파일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같은 폴더 내에. 자, 3번 각 파일 또는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고 속성을 선택하여 파일이나 폴더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속성창에 가면은 해당 파일이나 폴더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 확인 가능합니다. 파일과 폴더는 이름 바꾸기, 삭제가 가능하며 하위 폴더나 파일이 포함된 폴더도 삭제할 수 있다. 자, 이런 뜻이죠. A라는 폴더가 있으면은 A라는 폴더 내에 하위에 뭐 B라는 폴더도 있고 C라는 폴더도 있고 C 폴더 내에 또 파일들도 쭉 있겠죠. 만일 A를 삭제를 해버리면은 계층적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파일 폴더들도 다 삭제가 됩니다. 3번 파일이 복사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이동식 디스크에 있는 해당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 하드디스크로 끌어놓게 한다. 자, 이동식 디스크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F 디스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하드디스크는 C라고 가정을 할게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다른 디스크에다가 마우스를 끌어서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서로 다른 이제 디스크에서 그 드라이브에서 끌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때는 복사가 되는 것이죠. 복사. 같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되는 거고요. 자, 해당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에 같은 드라이브에 다른 폴더로 끌어놓기 했다. 자, 폴더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드라이브가 같으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끌어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동이죠. 자, 이것은 복사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고 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에 다른 드라이브로 끌어놓기 했다. 자, 다른 드라이브면은 이것은 복사죠. 4번 해당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같은 드라이브, 자, 같은 드라이브에서 복사를 할 때는 컨트롤 키 같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4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7에서 자르기, 복사, 붙여넣기, 이건 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축키가 있죠. 바로가기 키가 있습니다. 자르기는 컨트롤 플러스 X고요. 복사는 컨트롤 C가 되고요. 붙여넣기는 컨트롤 V죠. 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파일 다루기가 쉽습니다. 파일이나 폴더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컨트롤 X,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할 때 항상 이제 이 정보들은 어디에 저장이 된다? 클립보드에 저장이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립보드란 공간에다가
컨트롤 X 했으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V 하게 되면 얼마든지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 파일이 우리가 그 저장한 이 값이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V 하게 되면 가져와서 여기 붙여넣기 하고, 또 컨트롤 V 하게 되면 여기 또 붙여넣기 하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자, 1번 선택되어진 데이터는 자르기 혹은 복사 작업을 통하여 임시 기억 공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게 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선택되어진 데이터는 한 번의 붙이기 과정을 수행하면 클립보드에서 사라지게 된다. 아니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붙여넣기 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 되고요. 탐색기에서 파일의 이동 혹은 복사에도 적용 가능하다. 맞는 얘기죠. 자, 뭐 이동할 때는 컨트롤 X 자르기에서, 그리고 컨트롤 V 하게 되면 이동이 되고요. 뭐 복사는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면은 복사가 되잖아요. 그죠? 자, 단축키로도 사용 가능하다. 금방 말씀드렸던 단축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단축키는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5번 마우스로 연속되어 있는 여러 파일들을 한꺼번에 선택할 때 함께 사용하면 유용한 키는, 자, 연속되어 있는 파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Shift가 되고 비연속이라고 했을 때는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Shift가 맞겠네요. 자, 6번 클립보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클립보드를 사용하면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에 데이터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글에서 이제 파일을, 한글에 있는 어떤 문장을 컨트롤 C에 써요. 그 다음 이것을 메모장에 가져와서 컨트롤 V 할 수 있습니다.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클립보드의 내용은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지만 가장 최근에 저장한 것 하나만 기억한다. 자, 이거 주의를 하십시오. 여러 개를 다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만 저장할 수 있어요. 자, 클립보드에 저장된 데이터는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여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자, 이거 임시 기억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부팅하게 되면은 지워집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한 위치에서 복사하거나 이동하고 다른 위치에서 사용할 정보의 임시 저장 영역이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폴더 옵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폴더 옵션은요, 탐색기에 이제 도구 모음에 가시면은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에서 폴더 및 검색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제어판에 가서 제어판에서 폴더 옵션을 선택을 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 도구에 가서 폴더 옵션을 선택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 구성에 가서 폴더 및 검색 옵션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세 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폴더 찾기에서 같은 창에서 폴더 열기,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폴더를 더블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폴더에서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새 창에서 폴더 열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현재 창이 아니고 새로운 창이 띄워지면서 열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마우스 클릭, 보통 우리는 2번 클릭을 해서 열기를 기본 설정 상태로 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번 클릭을 하죠. 그런데 한 번 클릭을 해서 열기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탐색창을 보는 방식인데요. 모든 폴더를 표시를 할 거냐, 혹은 자동으로 현재 폴더를 확장을 시킬 거냐, 자, 이런 것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 탭에 가시면은 폴더라든지 파일을 보는 형식을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폴더에 적용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폴더 보기에 대한 설정 상태를 다른 폴더에서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자, 현재 C 드라이브 내에 템포란 폴더 내에 지금 이동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기 형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목록으로 볼 수도 있고, 아주 큰 아이콘으로 볼 수도 있고, 뭐 보통 아이콘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기 형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른 폴더도 지금과 같은 설정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도구에 가서 폴더 옵션에 가서 보기에서 모든 폴더의 적용,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 현재 이 폴더의 보기, 자, 이 폴더의 보기를 같은 종류의 모든 폴더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같은 종류의 폴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종류의 모든 폴더. 그래서 모든 그냥 폴더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같아야만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고급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설정을 하다 보면은 그 최초에 설치되었을 때 상태로 되돌려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때는 기본값 복원 누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설치 상태로 해서 초기화를 시켜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고급 설정에서 선택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 여기 보시면은 메뉴 항상 표시라고 있죠. 지금 제가 체크를 했기 때문에 위쪽에 이렇게 메뉴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만일 체크를 해제를 하고요. 적용 버튼 누르게 되면 위쪽이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숨긴 파일하고 폴더, 그리고 드라이브를 표시한다. 숨긴 파일이나 폴더 그리고 드라이브를 표시한다. 우리가 그 파일이나 폴더나 드라이브의 그 속성에 들어가면요. 숨김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해당 폴더나 파일 드라이브의 속성에 가시면은 이제 읽기 전용으로도 설정할 수 있고 숨김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숨김을 만일 설정을 했잖아요. 그죠? 설정을 해버리면은 보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탐색기를 통해서는 볼 수가 없고요. 숨긴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 자, 이것은 운영체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제 그 파일들입니다. 운영체제 파일들은 상당히 중요한 파일들이죠. 이제 부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제대로 윈도우즈 7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파일들이고 수정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기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잘못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혹은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숨기기 하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자,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자명을 숨긴다. 뭐 a.avi. 자, 이런 확장자들은 널리 알려진 파일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확장자가 이제 숨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파일 이름만 이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5번 폴더 팁에 파일 크기 정보 표시. 자, 이것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있으면 이제 항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폴더가 있잖아요. 그죠? 폴더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폴더 팁이 나와요. 자, 폴더 팁에 파일 크기. 자, 파일 크기가 여기 있죠. 자, 크기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확인란을 사용하여 항목 선택. 자,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탐색기에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확인란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확인란이 있으면 어떤 점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파일을 선택을 할 때 연속된 파일을 선택을 하거나 이제 비연속적인 파일을 선택을 할 때 컨트롤 키나 시프트 키 누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버튼을 클릭을 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모든 폴더의 적용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본값 복원. 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검색 탭은요. 자, 검색과 관련된 이제 설정 사항이 됩니다. 검색 대상을 무엇으로 할 거냐. 그리고 검색 방법을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파일 폴더를 검색할 때 검색 결과에 하위 폴더까지 포함을 할 거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항목을 찾기를 할 거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엑셀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엑셀과 맞는 파일을 찾을 거냐, 엑셀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파일을 찾을 거냐, 자연어 검색을 사용을 할 거냐. 자, 이런 것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번 출제가 되었네요. 자, 폴더 옵션, 그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다 말씀을 드렸는데 3번에 보시면은 폴더의 아이콘 모양과 크기를 설정한다. 자, 이런 거 말씀드린 적 없죠. 그래서 폴더의 아이콘 모양과 크기를 설정하는 것은 제어판에 가시면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해상도 조정이 있는데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폴더 옵션 대화 상자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선택된 폴더에 암호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말씀드린 적 없죠. 암호 설정 기능은 없습니다. 자, 3번 폴더 옵션에서 일반 탭. 자, 일반 탭에 기본값 복원을 클릭하였을 때 설정되지 않는 것은, 자, 기본값 복원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최초에 설치되었을 때 윈도우즈 7 상태로 해서 바뀌는 겁니다. 폴더 옵션이. 자, 같은 창에서 폴더 열기 선택. 자, 이거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창에서 클릭을 했을 때 새로운 창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창에서 이제 폴더의 내용이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든 폴더 표시, 자동으로 현재 폴더 확장, 해제. 자, 각각이 무엇인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이 부분이 비워져 있죠. 기본적으로는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2번 클릭해서 열기. 기본적으로는 2번 클릭해서 열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압축 폴더 사용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자, 4번, 폴더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메뉴 모음이 항상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뭐 보여드렸고요. 숨긴 파일 및 폴더를 표시하려면 폴더 옵션에 보기 탭에서 설정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을 볼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자, 이건 다 맞는데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을 설정할 수 있다. 자,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이 뭐냐면요. 자, 네트워크 드라이브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탐색기에서 기본적으로, 자, 탐색 창을 보시면은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드라이브는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컴퓨터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의 이제 컴퓨터 내에 뭐 폴더 ABC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자, 이 ABC라는 폴더를 공유를 했어요. 자, 공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공유라는 것은 내 자원을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도록 오픈을 하는 겁니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것을 공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컴퓨터에서 ABC라는 폴더를 다른 사람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죠? 공유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폴더 하나 만들고 여러 사람이 같이,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그 폴더를 같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공유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유 설정된 폴더를 여러분들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뭐 F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형태로 해서 얼마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네트워크 드라이브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브가 맞는데 네트워크로 공유된 어떤 그 대상에 대한 드라이브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의 공유 폴더에 드라이브 문자를 지정, 그러니까 뭐 Z, 뭐 드라이브, 뭐 명이 되는 겁니다. 드라이브 명이 이제 문자가 Z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내 컴퓨터의 드라이브처럼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트워크 드라이브의 개념이 되는데요. 이것은 탐색기 메뉴에 탐색기 메뉴 모음에 보시면 도구 있습니다. 도구에서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을 선택을 해서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폴더 옵션에 대한 지금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5번 폴더 옵션의 보기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자, 보기 항목, 보기 탭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탐색기에서 메뉴 모음에서 도구 있습니다. 도구에서 폴더 옵션 들어가면 되죠. 거기서 보기 탭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2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즐겨찾기를 구성할 수 있다. 폴더 옵션에는 즐겨찾기를 구성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즐겨찾기가 어디냐면은 탐색기에서 탐색 창 있죠. 탐색 창에 보시면은 즐겨찾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이 가능해요. 자, 3번 제목 표시줄의 전체 경로를 표시할 수 있다. 자, 제목 표시줄의 전체 경로를 표시할 수 있다. 자,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자,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여기는 주소 표시줄이죠. 주소 표시줄. 현재 탐색기가 선택된 것이 C 드라이브 내에 HNC라는 폴더 내를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탐색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여기 주소 표시줄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주소 표시줄 위쪽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제목 표시줄이에요. 자, 이 부분이 제목 표시줄인데, 제목 표시줄은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 제목 표시줄에 나오는 것은 경로가 되는데요. 자, 이 내용이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표시줄의 전체 경로 표시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돼요. 보기 탭에 있습니다. 자, 4번 현재 폴더 옵션을 모든 폴더에 적용시킬 수 있다. 자, 폴더 옵션에서 적용을 하잖아요. 그죠? 폴더 옵션에서 보기 탭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설정을 했잖아요. 그죠? 설정을 하면요, 모든 폴더에 적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